자, 이번에는 또 뭘 설명드릴 거냐면 우리가 지금 배열을 이용해서 각각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법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열을 순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배열 순회는 우리가 보통 0번째, 1번째, 2번째 뭐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하지만 일일이 그렇게 해서 순회를 하는 것보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회를 하는 게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let numbers라고 쓰고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겠습니다. 포. let i는 0. 그 다음에 i는 5개니까 5라고 쓰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왜 0부터 5라고 썼을까요? 지금 제가 시작 인덱스가 뭐라고요? 0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를 5라 썼죠? 5라 쓴 다음에 꺽쇠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왜 그렇다? 우리가 0부터 5까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5 전까지. 왜? 이 녀석의 마지막 인덱스는 뭐니까? 그렇죠. 4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넘버스의 i번째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0, 1, 2, 3, 4니까 이런 식으로 값을 순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공문 순회 버전 1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오류가 나진 않지만 지금 undefined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류가 나진 않지만 어떤 특정 언어는 이 배열의 길이를 벗어났을 때 오류가 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게 지금 없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5번째 인덱스로 접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녀석은 없으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5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뭐 방금 배웠던 넘버스 랭스. 그쵸? 이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5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반복문을 이용한 배열 순회 두 번째. 자, 뭐가 있냐면 포오프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오프. 자, 포라고 쓰시고요. let num off 그 다음에 numbers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numbers가 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10이 들어가서 출력, 20 들어가서 출력, 30 들어가서 출력, 40 들어가서 출력, 50 들어가서 출력이 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포오프를 이용한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문 순회 세 번째. 자,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뭐냐면 포이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이치문. 뭐라고요? 포이치문이라는 게 있다. 자, 포이치문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쓰니? 언제 쓰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배열을 순회를 할 때, 배열뿐만 아니라 객체를 순회할 때도 사용하긴 합니다. 자, 여기다가 넘버스라 쓰시고요. 그 다음에 포이치라고 씁니다. 포이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포이치라 쓴 다음에 이 소괄호 안쪽에는 뭐가 들어오면 되냐면 함수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함수. 어떤 함수? 익명함수. 펑션, 소괄호, 중괄호, 엔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펑션 한 다음에 이 소괄호 안쪽에는 뭐가 들어오면 되냐면 제가 여기다가 num이라 쓸 거예요. 매개 변수가 들어와요.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이 num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행했을 때. 자, 보이시나요? 10부터 50까지 그대로 나오는 거. 왜냐면 이 넘버스, 그러니까 포이치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게 반복문이거든요. 그러면 매개 변수에다가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10 넣어주고 출력, 20 넣어주고 출력, 30 넣어주고 출력, 40 넣어주고 출력.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도 들어갈 수 있냐면 제가 여기다가 인덱스라 써볼게요. idx. 그 다음에 인덱스도 같이 출력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인덱스하고 그 인덱스에 매칭되는 값도 이렇게 같이 순회를 해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포이치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걸 에로 펑션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에로 펑션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죠. 펑션이 생략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온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차피 중괄호 안쪽에, 아니, 중괄호가 아니라 이 소괄호 안쪽에 num이라는 매개 변수가 하나죠. 그죠? 요게 변수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소괄호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짜리면 제가 뭐라 했죠? 중괄호가 생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코드가 간략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여기다가 이제 요 소괄호 안쪽에 소괄호 안쪽에 변수가 이것처럼 두 개다라고 하면 이렇게 못 쓰겠죠. 그러면 얘를 그래서 줄였으면 어떻게 쓴다? 에러 펑션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합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뭐 버전 3. 얘는 이제 넘만 출력한 버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역순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역순. 자, 역순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역순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포이치문이라든지 뭐 포오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순으로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오직 정순이에요. 정순. 순서대로만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역순을 출력하려면 인덱스 진행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대로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let i는 5라고 쓸 거고요. 왜냐면 요소가 5개잖아요.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역순이니까 i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5, 4, 3, 2, 1, 0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역순 출력하는 거. 근데 만약에 이거를 5로 출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현재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는 뭐? 4잖아요. 4. 그죠? 4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점을 5로 두면 안 되고 4로 둬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넘버스 i번째 이렇게 출력하면 여러분들 역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3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배열의 길이가 뭐죠? 5죠. 그죠? 배열의 길이는 5지만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는 뭐예요? 4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의 배열이 데이터가 갑자기 추가가 됐어요. 그럼 추가되면 이걸 4라고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매번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해당 배열의 길이만 때마다. 근데 이걸 쓰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전체 길이. 자, 전체 길이 어차피 이렇게 하면 5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빼라?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열의 요소가 바뀌어도 상관없이 역순을 출력하는 게 가능해진다. 보이죠? 역순으로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배열이라는 거는 한 번에 외우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다 외우는 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외우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작성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작성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많이 써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것만 사용하면 되지, 굳이 자주 사용되지 않는데 번거롭게 쓸 일은 없습니다. 이런 언시프트 같은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 개념과 배열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